안녕하십니까. 촉수박사 닥터광입니다. 단골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요새 근래 날씨가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해가지고 감기 들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저도 요새 컨디션이 조금 안 좋고 고질병인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손이 저리는데 여러분도 안 아프고 잘 봄을 나시기 바라고, 이제 한여름이 되면 근골격의 질환은 좀 적어지지만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 당하시게 안전구 잘 착용하시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디스크 환자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데, 디스크 환자라고 뭉뚱그리면 사실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있는 급성기 디스크 환자, 만성기 디스크 환자로 나눠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어제 당장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막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데 이 사람 뭐 운동하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운동을 하다가 터진 사람은 운동이 중독이 돼가지고 안 하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운동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급성기 디스크는 무조건 놀고 먹어야 됩니다. 안정가료가 필요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안정가료라 그러는데, 하지만 안정가료라는 게 그 안에 운동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놀고 먹는 게 디스크 치료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급성기 디스크는 누워있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이게 오래된 디스크거나 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이게 좀 나았는데 다시 터지는 환자,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성기 디스크도 관절이 망가진 사람, 디스크가 좀 남은 사람, 관이 큰 사람, 관이 적은 사람 나누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성기 디스크 중에 좀 뭐 다리 별로 안 저리고 고만고만하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스크도 관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디스크라고 하면 이건 큰 관절 중에 하나예요. 두 개의 뼈를 연결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얘가 기능이 점점 떨어질수록 이게 소실이 돼요. 관절에, 우리가 관절이 다 다른 할머니한테 열심히 디디고 다니고 쿵쿵 뛰고 다니고 막 등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망가진 경우는 일단 척추의 큰 관절 중에 한 75% 이상의 기능이 없어졌다. 66%, 얼음 잡아서 70% 정도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척추 관절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막 요가를 한다든지 데드리프트를 한다든지 웨이트 스쿼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전 운동을 하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뭐 이런 류의 운동이 과연 그 손상된 관절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를 우리가 튼튼하게 해야 되느냐? 얘를 보강하고 있는 구조물을 튼튼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바로 앞에는 요렇게 지나가는 장요근이라고 있어요. 장요근이라고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내려가서 고관절까지 붙는 근육이 있어요. 그 바로 뒤쪽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티본 스테이크 드셔보시면은 여기를 반을 딱 잘라서 요만큼이 안심이고 요만큼이 등심입니다. 그러니까 등심도 운동을 해줘야 돼요. 등심은 척추 기립근이라고. 그러니까 안심, 장요근과 척추 기립근을 다 튼튼하게 해주는 게 코어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한 바퀴 둘러싸고 있는 게 복직근이에요. 복직근, 왜 상사근 뭐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직근하고 이 바깥쪽의 근육하고 장요근하고 척추 기립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다. 거기에 타겟팅을 해서 그쪽을 강화시켜주는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이 관절이 한마디가 좀 비리비리해도 쓸만하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운동 부하를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실 사람이 생각이 예전에 다치기 전에 생각으로 머물러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깎아먹는 게 통증입니다. 옛날에 내가 나는 무거운 무게를 드는 스쿼트를 한 사람인데 디스크 터졌다고 못하랴.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몸은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통증하고 친하게 지내고, 얘가 나한테 말을 걸어줄 때 응답을 해줘야 돼. 통증을 무시하고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런 정신 승리는 몸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너코어, 장요근, 그다음에 척추 기립근 튼튼하게 하시고, 그 바깥쪽에 복직근이나 이 오블리쿠스 머슬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사근 쪽을 더 튼튼하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척추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겠고,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은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지방을 꺼내 쓰는 거잖아요. 지방을 꺼내 쓴다면 길고 아주 가늘게 하는 운동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지방을 쓰지 않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런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그 원시 종족의 DNA도 좀 섞여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낳은 자식도 있을 거고 그 걔들이 섞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잘 가두려고 노력하는 거는 아마 네안데르탈인의 그 유전자가 조금 더 우세한 사람들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이야기할 만큼 지방을 잘 가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중에 지방 대사가 굉장히 낮은 사람, 그러니까 먹자마자 거의 지방으로 저장한 사람들은 이제 추울 때 대비해서 지방을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을 꺼내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몸의 모든 글라이코겐을 다 소비하고 근육 내에 있는 에너지를 다 소비한 다음에 그때 지금 꺼내 쓸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라는 건요, 지방을 저장하지 않게끔 하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뭐 렙틴도 그렇고 호르몬 요새 엄청 나오죠. 여러분들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뉴스인지 선전인지 모르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 나오는 프로그램들 대부분 보면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스폰을 하는 제품들에 대한 선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도 다 믿지 마시고 정설이 뭐냐면 렙틴, 우리 몸에서 지방을 가두냐 마냐,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호르몬은 인슐린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큰일 났네, 지방을 꺼냈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끔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디베이트도 있고요. 사람이란 게 다 임상실험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일 처음에 당뇨 환자들 보면요, 살이 제일 처음 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슐린 안 나오면서부터 사람이 빼짝빼짝 마르기 시작해요. 물론 그걸 이기고도 맛있는 걸 많이 드시면 당뇨 환자 중에 살찌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당뇨가 말기쯤 가면 다 빼짝 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슐린의 그 농도나 분비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그게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지방을 꺼내 쓰는 데는 인슐린이 가장 중요하니 저는 사실 굉장히 간헐적 단식을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침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을 먹으면 졸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집에 커피가 있었고, 커피를 한 잔 딱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을 때까지는 거의 밥을 안 먹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야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고 나면 되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밤에 뭘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패턴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의대를 가고 이럴 때는 또 술판 마신다고 또 많이 먹었죠. 근데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아침에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트 정리하고 필름 정리하고 체열하고 기타 등등 회진 준비를 하고 나면 정신머리가 왔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회진 한 바퀴 돌고 까딱 잘못하면 수술장에서 밥을 못 먹어요. 강제로 단식이 됩니다. 저녁에 밥을 한 끼 먹고 술 먹고 밤새도록 일하다가 또 자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야식으로 이제 이런 거 먹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금식하는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레지던트 때는 처음에는 살이 안 찝니다. 살이 쪽쪽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1년차 말쯤 되면 이제 편해지니까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찌고, 결국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단식을 해야만 살이 빠지는구나. 우리 몸은 쫄쫄 굶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삼시세끼를 다 먹은 게 얼마나 됐을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기 시작한 게, 우리가 6.25 때도 삼시세끼 안 먹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 때도 방풍산업 안 쓰고, 우리가 풍요롭게 산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때,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날 때는 사실 도시락 못 사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형은 사립초등학교를 나왔고 국민학교를 나왔고 저는 공립국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형 학교는 사실 굶는 애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만 해도 소풍 때 김밥 못 사오는 애들 수두룩빽빽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김밥 몇 개씩 나눠주고, 여담이지만 그때 제가 그걸로 선행상을 받았는데,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이 들대요. 이런 거로 선행상을 주지? 밥은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면 그렇게 쫄쫄 굶게 우리가 몇 천년, 몇만 년 동안 세팅이 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 먹잖아요? 그 잉여 칼로리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가장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안 먹어야지. 안 먹으면 처음에는 아마 근육이 마르고 체지방이 빠지기보다는 물이 빠질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굶다 보면 우리 몸은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극도로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고 탄수화물만 좀 제한하면 됩니다. 특히 정제당. 정제당은 혈당을 갑자기 높이니까 그거 빼놓고는 사실 단백질,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퀄리티가 좋은 지방은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걔도 이형어로 남으니까 지방으로 저장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디스크 환자가 가장 해야 될 다이어트의 좋은 방법은 일단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어 근육을 열심히 운동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단골 제한 운동에 거기 척추에 도움되는 운동이 쭉 깔려 있으니까 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허리와 연관되어 있는 가장 큰 관절이 상부에 있는 흉추하고 어깨예요. 우리가 이제 광배근이라고 여기 엉덩이부터 출발해서 어깨까지 가는 큰 근육이 있어요. 걔랑 겹치는 근육이 승모근입니다. 얘 둘은 쌍으로 잘 움직여요. 특히 이쪽에 겹치는 부분은 유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유착이 되면 이게 한 덩어리 움직여서 어떨 때 도수 치료하다 보면 뻣뻣해서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어깨가 같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크로스링크 신드롬이라고 기능의학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형외과에서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건 전 동의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허리가 좋아지려면 어깨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도 단골 제한 운동에 나와 있습니다. 톰마우스 운동하고 등어깨 운동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의 다이어트에는 거기 나오는 운동만 따라 하시면 되고 베이스라인으로 일정 부분의 금식과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부하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부하를 올리는 데는 내가 어느 정도 운동 능력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스케일을 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측정도 하고 운동 부하를 측정하는 검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가장 손으로 해볼 수 있는 편한 검사가 SFMA라는 검사가 있어요. 우리 병원이나 우리 닥터핏이나 우리 닥터 골프에서는 그걸 가지고 기능을 평가해서 운동 부하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서서 하는 운동은 잘 안 되네? 그럼 꼭 서서 하는 운동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앉아서 하는 운동만 해도 됩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해도 아프다. 그러면 엎드려서 하면 돼요. 엎드려서 하는 운동을 해도 아프다. 그럼 누워서 하면 돼요. 누워서 한다고 안 힘드냐? 여러분들이 누워서 하다고 안 힘든 사람은 여기 댓글 달아주세요. 내가 엄청 괴롭힐 수 있는 운동을 쫙 답변으로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세나 행위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 기능 정도에 따라서 운동 부하를 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별로 맞추면 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론적으로 인트로덕션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